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 관리 전문 아메이체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체러가입니다. 2022년 12월 19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교육과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 레이트 디시전과 관련해서 잠깐 업데이트하고요.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몇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는 좀 벌러틀한 한 주간이었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하고 영국에서 CPI 넘버가 나왔고, 그리고 뭐 연준을 비롯해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 ECB 등이 줄줄이 미팅을 갖고 레이트 디시전을 발표를 했어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슬로우 다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있던 레이트 디시전의 영향들이 계속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새롭게 벌러티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물론 지난주에 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레이트 디시전하고 CPI 넘버들이 영향을 줘서 그 여파로 이제 벌러틸리티가 계속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가지 이제 중앙은행들 중에서 이번 주에는 이제 뱅크 오브 재팬 미팅이 있는데 특별히 뭐 달라질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의 그 모니터리 팔러스를 리뷰하는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리뷰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레이트과 관련된 기본 입장에 특별히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먼스앤 데이터가 원래 뭐 다음 주에 보통은 나와야 되겠지만은 연말이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들이 있고 특별히 중요하게는 이제 US Core PC 넘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넘버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지난주 수요일 날 미팅이 있었죠. 그래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지금 4.5%이 됐고요. 뭐 예상했던 대로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예상이 됐었고 이제 그대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있었는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다플랏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라고 하는데 연준의 멤버들이 각자 뭐 인플레이션이나 레이트나 경기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치를 내는 내용들인데 멤버들이 지금 현재 예상하는 2023년의 이자는 에버리지가 한 5.1% 정도로 지금 나왔어요. 다플랫에 따르면 그 얘기는 이제 지금의 4.5%에서 이제 0.6% 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에버리지가 예상을 한다는 거니까 한 75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미디안 레이트이 2023년 말까지 5.1%를 예상한다는 거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있고 그것을 뭐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할지 마지막으로 뭐 50 베이스 포인트를 하고 그다음에 25 베이스 포인트를 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인상을 하고 내년 말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허키시한 스탠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일부에서는 뭐 내년부터는 또 이자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리세션 위기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현재 상태의 다플라상에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있고 이것이 2023년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지금 멤버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넘버들이 최근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그건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연준의 입장은 더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간다는 에비던스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허키시안이 지금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마켓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갑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버라틸리티가 좀 있었고 이번 주도 지금 시장이 하락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이제 목요일 날 미팅이 있었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렸고 미국처럼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캐시 레이트 지금 3.5%. 그 안에 멤버들의 내용을 보면은 6대 3이었어요. 그 세 명 중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게 3명이었고 다르게 얘기한 게 3명이었는데 두 멤버는 현재 상태에서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팅을 했고 또 다른 한 멤버는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니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걸로 보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현재 그 안에 멤버들 사이에서 금리 정책과 관련돼서 좀 디스어그리먼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반적인 입장은 CPI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금리는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이유인즉슨 CPI가 고점을 찍었다고 해도 이게 뭐 급격히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 지금 연준에 비해서는 좀 덜 허키시한 입장이다. 이렇게 마켓은 지금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ECB도 역시 지난주 Thursday에 미팅이 있었고 예상대로 역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EC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자가 2%대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타이트닝을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한다. 15 빌리언 유로 per month 타이트닝을 시작한다라는 건데 QT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QE의 반대죠. 퀀티테이브 이징의 반대죠. 퀀티테이브 타이트닝이니까. QE를 할 때는 보통 중앙은행들이 레이트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반드를 사들이죠. 반드를 사들이고 이제 캐시를 풀죠. 지금 이 타이트닝은 반대로 이제 반드를 시장에 내놓고 캐시를 걷어들이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한 15 빌리언 유로씩 이제 걷어들일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예상하기를 2022년의 고점을 8.4%로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상향 조정했고요. 2023년에도 한 6.3%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ECB 같은 경우는 이런 예상과 함께 당분간 50 베이시스 포인트 하이익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금까지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장 덜 공격적이었죠. ECB가.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계속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시기가 지속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타이트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ECB는 오히려 지금 약간 뒤늦은 감이 있지만 허키시한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연준도 마켓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훨씬 더 허키시한 그런 입장을 나타낸 상태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허키시하지만 이제 조금 덜 허키시한 거죠. ECB 역시 이제 좀 더 허키시한 그런 입장으로 지금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뭐 하향 곡선을 찍었건 고점을 찍었건 간에 당분간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금리 인상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타이트닝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요일 날 이제 미팅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 사실은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 오늘이 되겠죠. 오늘 저녁 시간에 뱅크 오브 재팬 미팅이 있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트 변동이 없고 그 10year JGB인데 JG라고 제가 호텔을 이렇게 10year bond 국채 일본 국채 그 캡도 0.25%로 특별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봤지만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지금 낮았죠. 그래도 이제 계속 지금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월 인플레이션이 3.6%로 올라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경우에 경제를 위해서겠죠. 필요할 경우에 추가적인 이징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노벰버 CPI 넘버가 일본 CPI 넘버가 이제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한 3.7%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은 이런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것이 트랜지터리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지터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애초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많이 썼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트랜지터리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지금 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도 다르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랜지터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경기 증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징 정책을 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다른 중앙은행들하고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데이터 일선에서는 이제 뭐 다 끝났지만 이번 아직도 남은 게 이제 나이키가 있고, BB는 사실은 뭐 블랙베리죠. 블랙베리고, 그리고 MU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일선에서는 중요하게는 미국의 하우징 데이터들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고요. 내구재 주문량이라는 US durable goods 넘버도 나올 예정이고,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 가장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코어 PC 넘버죠. 코어 PC 넘버는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뭐 확인을 했지만 연준에서도 일반 CPI 넘버보다 이제 이 PC 넘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인플레이션을 매저를 할 때 더 의미 있는 그런 넘버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코어 PC 넘버가 역시 시장이 주목해서 볼 넘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예상은 전달의 5%에 비해서 이제 내려간 4.4%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어 PC 넘버가 예상치보다 더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덜 허키시한 스탠스로 연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고, 더 높게 나오면은 더 허키시한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